오늘은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하기 힘든 AI 인프라 시장의 현주소와 우리가 왜 반도체 주식과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컴퓨팅 수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와 기업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처한 심각한 AI 인프라 병목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메타가 요청한 제미나이 컴퓨팅 용량을 모두 제공할 수 없다고 공급 제한을 통보했는데 이 조치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빅테크들조차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 일종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메타는 안전 시스템이나 업무 자동화에 활용하던 일부 내부 AI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직원들에게 AI 토큰을 효율적으로 아껴서 사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컴퓨팅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만약 수요를 모두 맞췄다면 클라우드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미이행 수주 잔고가 전분기 대비 약 2배인 4,600억 달러 이상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구글은 추가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해 스페이스X와 월 9.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임대 계약까지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AI 도입 속도가 데이터 센터와 칩 공급 속도를 압도하면서 최상위 기업조차 자체 인프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외부 임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시사점입니다. 이런 공급 부족은 당연히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인 H100 한 개의 시간당 가격 추이 그래프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5년 10월만 해도 시간당 1.7달러 수준이었던 H100 가격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후 25년 12월 2달러, 올해 26년 1월 2.2달러를 거쳐 지난 26년 5월에는 무려 2.9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GPU 대여 가격이 70% 이상 급등했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얼마나 뛰어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세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으로 본격 전가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AWS는 엔비디아 기반의 GPU 예약 용량 서비스의 시간당 요금을 2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AWS가 지난 1월에도 동일 서비스 요금을 약 15% 인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속적인 인상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GPU와 클라우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AI 에이전트와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GPU가 일회성 학습용을 넘어 24시간 상시 추론에 투입되는 형태로 수요 구조 자체가 변했습니다. 둘째, HBM 메모리나 데이터 센터의 전력, 냉각, 네트워크 공급이 발목을 잡아 GPU가 있어도 실제 가동까지 설치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셋째, 최신 칩인 B200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구형 물량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반도체 분석기관 세미애널리시스는 2026년 초 기준으로 온디맨드 GPU 용량이 사실상 모두 소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바로 기업들의 캐펙스 외에도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커지고 있는 소버린 AI 수요입니다. 소버린 AI는 각국의 특성과 자본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부펀드나 국영기업 주도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EU나 영국, 캐나다는 공공 슈퍼컴퓨터를 통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인도, 일본은 민간 CSP의 GPU를 정부가 보조하는 공용 클라우드 형태로, 중국은 전력과 네트워크를 국가 단위로 배치하는 통합망 형태로 나아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사우디 등은 독자 언어 모델과 산업 AI를 동시에 육성하는 결합형으로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단위의 소버린 AI 수요가 강해지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안보, 언어, 산업, 경제 전략이 결합된 국가 핵심 의제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민감한 문서나 의료, 금융, 국방 데이터를 해외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크고 영어 중심의 글로벌 모델만으로는 자국의 언어와 법률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또한 GPU가 부족해 자국 스타트업과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에 종속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통신, 전력 등 자국 산업 전반을 함께 육성하려는 강력한 산업 정책적 목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은 자본력이 강한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IDC에서 발표한 2025년 4분기 기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무려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국가 통합망을 서두르는 중국이 9.4%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기타 국가들이 약 11.7%와 2% 정도로 파이를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는 결국 AI 인프라 투자의 최전선이자 가장 확실한 수혜가 미국 시장에 쏠려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과 비용 인상, 그리고 국가적 투자 경쟁이라는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결론은 꽤 선명해집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데이터 센터 확장 속 모든 인프라의 중심에는 결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반도체 주식이나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무난하면서도 확실하게 AI 인프라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ETF로는 SMH와 SOXX가 있습니다. SMH는 반도체 및 장비 매출이 50% 이상인 미국 상장 시가총액 상위 2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별 최대 비중을 대형군의 20%, 나머지의 4.5%를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SOXX는 IC 산업 분류 기준으로 미국 상장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며 상위 5개 종목의 최대 8%, 나머지는 4% 비율을 두고 전체 ADR 합계를 10%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SMH와는 포트폴리오 비중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 환전 수수료 절감이나 절세를 위해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를 선호하신다면 훌륭한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SMH의 국내 버전으로 총보수가 0.09%, 실비용이 0.29%로 국내 최저 수준을 자랑하며 26년 7월 초 기준으로 SMH보다도 0.06%포인트 더 저렴하게 운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는 인텔, 엔비디아, 브로드컴이라는 AI 시대 핵심 3대장 주식에 압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계된 매우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 두 국내 상장 ETF의 구성 종목 비중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17.5%로 1위, 그 뒤를 TSMC 8.7%, 마이크론 6.1%,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5.4%, 브로드컴 5.4% 순으로 담고 있어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 고르게 투자합니다. 반면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는 인텔 21.8%, 엔비디아 20.2%, 브로드컴 18.9%로 상위 3개 기업의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강하게 몰아주었으며 그 외에 AMD 9.4%, 마이크론 8.9%, TSMC 6.7%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확실한 핵심 주도주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에 포함된 주요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장비 주식을 제외한 AI 인프라 생태계의 모든 것이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PC와 서버용 CPU, 파운드리를 맡는 인텔, AI 데이터 센터용 GPU와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네트워크 장비와 맞춤형 칩을 톡 점하다시피 하는 브로드컴이 든든한 3대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고성능 CPU와 GPU 설계의 양대 산맥인 AMD, HBM 등 필수 메모리를 책임지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세계 최대 첨단 파운드리 TSMC, 초대형 AI 프로세서를 선보인 세레브라스 시스템, 그리고 저전력 설계 IP의 핵심인 ARM과 맞춤형 반도체 및 광통신 강자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핵심 10개 기업으로 탄탄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빅테크들의 심각한 컴퓨팅 병목부터 클라우드 비용의 연쇄 상승, 국가 주도의 소버린 AI 수요 확대, 그리고 이를 아울러 수혜를 볼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대안인 ETF들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인프라 시장이 향후 얼마나 더 거대해질지는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출렁임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짚어드린 확고한 수요 구조와 인프라 병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량 반도체 주식과 ETF를 계속해서 뚝심 있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